너희는 혹시 유서를 써본 적 있어? 난 딱 11살 때 내 생애 첫 유서를 썼어. 굶어 죽기 직전 식량을 구하러 가서 엿새째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방구석에서 혈혈단신으로 기다리면서 말이야. 끝없는 절망 속에서 2번이나 목숨을 걸고 탈북해야 했던 지옥 같던 과거부터 기적처럼 찾아온 눈부신 지금의 인생까지, 어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내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줄게. 10살 전까지만 해도 난 내가 사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지상 낙원인 줄 알았어. 어린이집 문 앞에도 부르는 동요에도 늘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라는 말이 있었으니 뼛속까지 세뇌되어 자랐던 거지. 그런데 1994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더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하나둘 굶어 죽기 시작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든든했던 아빠마저 결국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셨어. 아빠 장례를 치를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제사상 음식을 훔쳐 먹고 땔감으로 쓰려고 아빠 묘비까지 뽑아갈 만큼 그땐 모두가 배고픔에 미쳐 있었어.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없자 결국 엄마랑 언니는 식량을 구해보겠다고 집을 떠났어. 중국 국경 쪽인 낮은 선봉으로 가면 뭐라도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들으셨나 봐. 그때 내 나이 겨우 11살. 엄마는 나한테 15원을 쥐어주고 떠났어. 장마당에서 두부 한 모 살 수 있는 돈이었지. 나는 냉큼 두부 한 모를 사서 집에 돌아왔어. 엄마랑 언니가 올 때까지 며칠 동안 조금씩 아껴 먹으려고 굳게 다짐하면서 말이야. 근데 며칠을 굶은 11살짜리가 그 고소한 두부를 어떻게 아껴 먹겠어. 한 숟갈 먹고 꾹 참고 뒤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서 한 숟갈 파먹고, 그렇게 딱 1시간 만에 그 두부를 다 먹어버렸어. 그때부터 텅 빈 방 안에서 못 박힌 듯 엄마를 기다렸어. 서비차를 타고 오려나 싶어 길목까지 매일매일 걸어 나갔어. 첫날은 속으로 1부터 10까지 세면 엄마가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어. 안 오더라. 너무 짧았나 싶어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어봤어. 그래도 안 왔어. 나중엔 1부터 100까지 세고 또 100부터 1까지 세어도 엄마는 오지 않았어. 엿새째 되던 날, 두부 한 모 먹은 거 말고는 6일 동안 물밖에 마신 게 없던 나는 더 이상 마중을 나갈 힘조차 없었어. 방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마치 무거운 흙더미가 내 몸을 누르고 땅바닥이 나를 늪처럼 빨아들이는 것 같더라. 아, 이제 죽는구나. 죽음은 두렵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한테 버려줬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서럽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내 마음을 남기고 싶었어. 젖먹던 힘을 다해 벌떡 일어나서 연필을 쥐었어. 엄마, 매일매일 마중을 나갔어요. 엿새째 기다리는데 엄마는 왜 안 와요? 엄마, 나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아요. 더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게 11살짜리 아이가 눈물 콧물 흘리며 종이를 다 적셔가며 쓴 내 생애 첫 유서였어. 그런데 기적처럼 내가 유서를 쓴 바로 그날 엄마가 빈손으로 돌아오셨어. 엄마는 내가 쓴 젖은 유서를 읽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 우리 다 같이 죽자. 어른들은 비참하게 들리겠지만 난 행복했어.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잖아. 혼자 죽는 것보다 엄마 품에서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게 큰 위안이었거든. 그런데 다음날 점심쯤 누워 계시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떼어내셨어. 사진은 불태워버리고 그 액자 틀을 장마당에 몰래 팔아 옥수수를 구해오셨지. 초상화가 없는 반동분자의 집이 된 우리는 그날 이후로 집을 버리고 혹독한 꽃제비 생활을 시작했어. 그렇게 1년 넘게 길거리를 떠돌다 1999년 우리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어.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를 재워주던 친절한 조선족 여자가 알고 보니 악랄한 인신 매매범이었던 거야. 엄마, 언니, 그리고 나. 우리 셋은 깡촌 시골 마을의 어떤 중국인 남자에게 단돈 2,000위안 다 합쳐서 겨우 몇십만 원에 팔려갔어. 거기서 우리는 노예처럼 일했어. 봄엔 씨앗 뿌리고, 여름엔 김 메고, 가을엔 타작하고, 겨울엔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 그렇게 3년을 살며 엄마는 그 남자의 아이, 내 남동생을 낳으셨지. 내 남동생이 갓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어. 어느 고요하고 적막한 밤, 밖에서 대문을 거칠게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났어. 중국 공안이었어. 누군가 우리를 탈북자라고 신고한 거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라이트도 켜지 않고 몰래 다가온 경찰차에 우리는 짐짝처럼 실려갔어. 결국 우리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어. 북송되던 첫날 국경을 넘으며 바라본 북한의 하늘은 정말 내 미래처럼 어둡고 캄캄했어. 당장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그 잿빛 하늘이 내 절망적인 심정이랑 똑같더라. 그렇게 수용소 노동단련대에서 지낼 때 엄마는 아픈 걸 꼭 참고 묵묵히 강제 노동을 하셨어.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날 고열과 오한을 이기지 못하고 사상 교육 시간에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셨어. 북한 수용소에서는 설사병만 며칠 알아도 곧 죽을 사람으로 취급해. 쓰러진 엄마를 보며 아, 이제 정말 엄마가 가시는구나 싶었지. 슬퍼서 울 힘도 안 나더라. 내 마음속에 무겁고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내려앉은 것처럼 그 현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수용소에 갇히기 전 임시수감소에서 중국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들며 돈을 삼켜서 숨겨온 다른 탈북자 부부를 만났었거든. 그분들이 우리가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 보였는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삼켜온 돈 중에서 북한 돈 150원을 몰래 간수에게 쥐어주고 영양 링거를 사서 엄마에게 맞춰준 거야. 수용소 안에서 그건 정말 엄청난 인심이자 목숨을 나눠준 거나 다름없었어. 포도당 주사 한 방. 그 링거 한 방 덕분에 열이 뚝 떨어지며 엄마는 기적처럼 목숨을 건지셨어. 우린 다시 살기 위해 2002년에 목숨을 건 두 번째 탈북을 감행했어. 중국 공안에게 들켰던 시골로는 돌아갈 수 없어서 대련을 거쳐 큰 도시인 상하이로 숨어 들어갔지. 거기서 엄마가 우연히 상해에 파견 나온 한국인 주재원의 대저택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됐어. 그 한국 분들은 정말 따뜻하고 젠틀했어. 수고한다고 100달러씩 보너스도 챙겨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다 나눠주셨지. 늘 쫓기고 천대받던 우리는 그때 처음 알았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고 따뜻하다는 걸. 그러던 중에 대한민국에 가면 탈북민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중국에서의 삶은 내일이 없는 삶, 아니 당장 다음 순간을 계획할 수 없는 삶이었어. 늘 공안이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길거리에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울려도 나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심장이 쿵쾅거렸거든. 북송의 끔찍함을 이미 뼈저리게 겪었기에 만약 또 잡힌다면 그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독약을 품고 다닐 각오까지 하고 있었어. 그래서 영원한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지. 아쉽게도 언니는 중국에 남기로 했고 엄마와 나만 브로커에게 목숨을 맡기고 떠났어. 우리의 마지막 탈출 루트는 몽골 고비 사막이었어. 브로커가 몽골 국경의 철조망 밑으로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고는 무조건 직진만 해라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어. 칠흑 같은 밤, 끝도 없는 사막을 걷고 또 걸었어. 물은 진작에 다 떨어졌고 몇 시간을 걸어도 사람 한 명,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더라. 몸은 타들어가고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서 침조차 안 넘어갔어. 이러다 이 모래구덩이에서 산송장이 되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어. 내가 일행들에게 말했어. 내가 제일 젊고 빠르니까 혼자 앞장서서 죽어라 뛰어가서 사람을 찾아오겠다고. 일행들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사막을 향해 정신없이 직진했어. 그러다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순찰을 도는 몽골 군인을 기적처럼 만난 거야. 미친 듯이 손짓 발짓을 하며 뒤에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그렇게 몽골 군인들에게 구출되어 수용소를 거친 뒤 2006년 9월 드디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비행기를 타게 됐어.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는데 비행기가 인천 앞바다 위로 날아가고 있었어. 9월 초가을에 높고 파란 하늘, 그 위에 뭉게뭉게 떠있는 새하얀 구름들, 그리고 반짝이는 바다 위에 점점이 떠있는 초록색 섬들, 그 사이를 미끄러지듯 가르는 하얀 보트의 물살들. 그 풍경이 너무나 눈부시게 예뻐서 숨이 턱 막히더라. 북송되던 날 봤던 그 시커먼 북한의 하늘과 너무 비교가 돼서 속으로 생각했어. 아, 천국이 있다면 바로 저기겠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든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안도감이 밀려오더라. 11살 굶주림에 지쳐 방바닥에서 엉엉 울며 유서를 쓰던 그 꽃제비 꼬마는 어느새 자라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이 되었고 전 세계에 내 이야기를 알리는 인권활동가이자 작가가 되었어.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며 마침내 도착한 대한민국은 나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해준 너무나도 따뜻하고 기적같은 곳이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지우지 못한 소원이 하나 있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으로 달려가서 차가운 땅에 묘비 하나 없이 외롭게 묻혀 계신 우리 아빠한테 엎드려 인사드리고 싶어.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라고 말이야.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낸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